안녕하십니까. 6.25 기똥이 인사드립니다. 충성! 지난번 34탄까지는 북한군의 압도적인 전투력으로 낙동강 이남을 제외한 전 남한 땅을 순식간에 점령한 북한군의 만행으로 열세의 전투력으로 북한군에 대항해 싸우던 우리 군대의 피해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지만, 그보다도 공산 치하가 되버린 우리 남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당해야 했던 피해는 인민반, 여성동맹, 청년동맹 등등 각종 조직으로 자유와 삶을 꽁꽁 얽어매버려가지고 숨도 쉬지 못할 정도의 분위기 속에서 공산주의 사상 주입과 젊은 사람들을 단 한 명이라도 더 찾아내가지고 강제 의용군으로 동원되어 한순간에 북한군으로 만들어서 전쟁터의 총알바지로 내몰았으며, 선생님이나 공무원, 지주들을 모조리 찾아내서 인민재판에 세워가지고 납북을 하거나 처형을 시켰으니 눈 깜짝할 사이에 자유 대한민국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즉 공산주의 국가가 체제로 완전히 묶여놨으니까 공산치하 3개월은 3년? 아니 30년만큼이나 길고 긴 혹독한 시간이었으면 지난번 34탄까지 몇 차례 나누어서 설명드린 중원지역과 호남지역의 탄압과 피해 상황에서 힘없는 나라의 국민들이 당해야 했던 분하고 서러운 내용을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제35탄 낙동강 공방전 전투 상황을 몇 차례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으며, 오늘은 제35탄 일부 낙동강 공방전 분초의 다툼은 당시 정일권 참모총장과 현장 전투지 연대장, 적 포병 연대장의 증언들을 압축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낙동강선 전투는 8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무려 45일간 양측은 링 위의 권투 선수들이 마지막 회전에서 양다리가 다 풀려가지고 치고받느라 얼굴은 피투성이가 된 상황과 같았습니다. 그야말로 양측은 전부 다 만신창이가 됐다고 그래요. 북한군도 38도선은 서울을 점령해서 한강방어선, 금강방어선, 그리고 충청 강원 지역의 중원 전투를 거치며 마지막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고 내려오면서 20만 대군 중에 10만 명 정도 밖에 생존하지 못했어요. 그 이상은 전부 다 손실을 본 것이죠. 전투력으로 기진맥진 얼마 남지 않은 전투력이기 때문에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으며, 우리 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열세한 전투력으로 학차까지 버티며 낙동강까지 밀려왔던 것도 미군을 위시한 연합군들의 지원으로 어렵게 버텨온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낙동강 방어선의 교두보를 지켜내야만 했던 아슬아슬한 순간의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0년 9월 5일쯤 북한군 제15사단이 영천으로 침투를 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알다시피 영천 지역이 뚫리면은 낙동강선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 아군의 배후가 순식간에 무너져서 그야말로 경산과 청도가 활짝 열려가지고 경산 지역하고 청도 지역이 부산까지 바로 갈 수 있어서 북한 공산군은 8월에 공세가 좌절된 다음에 남은 병력을 모조리 쓸어다가 낙동강으로 이동시켜 보병 13개 사단, 그리고 기갑 1개 사단, 또 추가로 기갑 2개 여단, 도합 9만 8천 명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이들 보병 전투 병력들은 거의 2만여 명 이상은 남한의 그 중원 지역과 호남 지역에서 강제로 의용군으로 동원된 우리 젊은 청년 학생들로 포함되어 있어서 소위 9월 총공세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곳에서 아군의 방어진지가 돌파되어 그때마다 뭐라고 할까요? 우리 유원지에서 뿅망치로 두더지가 머리를 쏙 내밀면 망치로 때리듯이 그냥 땜질한 식으로 메웠지만은 영천 지역에서만은 정말 아슬아슬했다고 정일권 참모총장이 증언하였습니다. 이때 영천을 파고들었던 공산군 15사단 외에 그들의 예비부대를 한 개 사단 규모만 추가로 더 투입했더라면 영천 지역이 말입니다. 아마도 아군 전선은 결단이 났을 것이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군도 이미 다리가 다 풀렸으며 주저앉기 일보 직전인데 김일성은 현장 바로 뒤따라오면서
독전을 하면서 그냥 최고위급 지휘관들을 보직에 매거나 총살을 시키거나 그 다음에 현장 지휘를 잘못했던 지휘관들을 잡아다가 현장에서 시범 케이스로 총살로 쏴 죽이면서 밀어붙이고 있었다고 그래요. 정일군 총장은 워커 8군 사령과 구멍 뚫린 영천 방어선에 대한 지원 방도를 거의 매일, 시간이 없어요. 분초를 다퉈야 되니까. 어떤 날은 6번이나 만나서 작전을 합의한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영천 지역을 담당 작전 지휘를 하던 그 당시의 군단장 유재영 장군이 미군 탱크 1개 중대만 지원해달라고 총장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총장은 다시 오커 사령관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안 된다는 말을 단칼에 이런 자에 거절했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첫째는 한국과 미군들 간에 언어가 도무지 통하지가 않고, 둘째는 한국군이 탱크와 그러니까 보전 합동작전 훈련이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일군 장군이 영천이 분초를 다투는 위험한 상황인데 지원 안 해준다니까 정말 발끈하며 앞에서 화도 냈다고 그래요. 정일군 참모총장은 때로는 오커 사령관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를 했다고도 합니다. 한국군에게도 통역장교가 있다. 영어는 능통하지 않더라도 군사 수로쯤은 얼마든지 구사할 수가 있으니까 제발 좀 지원해달라. 제너럴 워커 하면서 따라다니면서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결국 워커 사령관이 탱크 1개 중대가 아닌 1개 소대를 지원해 주더라고 합니다. 한국군에게는 이런 상황이 정말 절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정일군 참모총장이 미군들만의 최고 지휘관들 자기들끼리 비밀 회의 내용을 첩보를 통해서 획득했는데 그 내용은 이렇다고 그래요. 우리 군대는 어떻게든지 낙동강선을 기필코 지켜내려고 했는데 한국군은 말입니다. 그러나 미군 측은 만약에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낙동강 교두보를 아예 포기를 하고 전면 철수를 해서 울산 부근의 새 방어선으로 후퇴를 해가지고 오므라든다는 이런 계획까지 검토를 진지하게 했다고 그래요. 이런 상황을 듣고 정일군 참모총장도 뭐 아니면 도라는 절박함으로 8군 사령관에게 매달렸다고 합니다. 메가더 사령관도 이대로 전선이 자꾸 뚫리면은 유엔군이 전부 일본으로 철수할 계획인데 한국군은 다 데려갈 수가 없으니까 우선 미국 두세 개 사단만이 먼저 미리 철수 계획을 세워두라고 이렇게 단단히 당부를 했다고 그래요. 이런 내용까지 듣고 보니까 정일군 참모총장은 등골이 오싹하더랍니다. 그래서 바로 미군들이 비상계획을 즉시 보고를 했더니 이 계획을 들은 이 대통령은 발끈하면서 미국 사람들은 모두 다 나가도 할 수가 없지만 우리는 더 이상 후퇴할 수도 없다. 나도 총을 들고 나가서 우리 병사들과 싸우겠다면서 강력한 대통령의 뜻을 말하더랍니다. 결국은 미군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우리 군의 뜻대로 지원이 되어가지고 영천 지역으로 우회 침공하던 적 15사단을 완전히 섬멸해서 지키느냐 뚫리느냐 분초의 다툼으로 해서 낙동강선 방어지역을 원래대로 회복한 것을 지금 생각해도 등골이 오싹했다고 정일군 참모총장이 증언을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증언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사단 12연대장 김점곤 대령이 증언입니다. 김점곤 대령은 나중에 사단장까지 오고 투스타로 예편을 해가지고 대학 강단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강의도 했던 분입니다. 낙동강선 교두보에서 45일 동안 연일 혈전이 거듭된 것은 피해가 다 아는 긴박한 상황이므로 시간상으로도 정말 분초가 아까웠던 상황이었다고 그래요. 북한군은 유엔군의 증원이 오기 전에 하루속히 부산까지 달려가서 점령을 해야 하고 우리 군은 유엔군의 증원이 올 때까지 어떻게든지 낙동강 방어선에서 적을 물고 버텨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그 전부터 메가더 장군의 구상은 인천 상륙작전을 준비 중에 있었다고 그러는데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은 낙동강 교두보 확보가 완벽하니 전제돼야 한다고 그랬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낙동강 방어지역 전면에 전부 다 북한군 주력들이 거의
99.9%가 다 이쪽으로 밀려 있잖아요. 빨리 순식간에 이제 이 낙동강을 돌파해가지고 부산을 점령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 군은 또 우리 군대로 인천 상륙작전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서 낙동강 방어선을 딱 지키고 있어야만이 적들이 다른 데로 시선을 안 돌릴 거 아닙니까? 그래 나야만이 비로소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할 수 있으며 낙동강 방어선이 무너지고 나면은 부산이 먼저 함락이 되고 나면은 인천 상륙작전을 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을 거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메가더 사령관은 미 24사단에 이어서 25사단까지 투입을 했고 한국군 5개 사단과 함께 그러니까 총 7개 사단이지 않겠어요? 금강 방해선에서부터 소백 산맥에서 북한군을 완전히 거기서 더 이상 진출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했지만은 금강 방어선도 너무나도 쉽게 불과 한 2, 3일 만에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메가더는 인천, 군산, 주문진 중에 한 곳을 선택해서 상륙작전을 심도 있게 고려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이런 와중에 우회한 북한군 2개 사단이 호남 지방을 질받고 하동, 진주를 점령하자 부산이 직접적인 위협을 받게 되어 미 해병대와 미 2사단이 급히 낙동강 교두보 방어에 투입이 됐으며 이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영천 그 우회 지역으로 미국 해병대하고 미 2사단이 투입됐다고 그래요. 이런 상태에서 피해간에는 45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격전을 벌인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 하동 전투에서 과거에 우리 참모총장을 했던 최명덕 소장도 여기서 전사를 했잖아요. 결국 낙동강 방어선을 성공했는데 낙동강 방어작전의 성공 원인은 완벽한 제공권 장악으로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겠습니다. 제공권 확보 안 된다 하면은 이와 같은 방어작전을 성공할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이 내용은 북한군 2사단 포병연대장으로 낙동강 전선까지 참가했다가 휴전 직후에 귀순했던 박헌일의 증언을 토대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박헌일 포병연대는 공산군 1사단을 직접 지원하도록 명령을 받았는데 이 무렵 낙동강 전선에서는 매일 치열한 혈전이 벌어져서 사상자가 산더미처럼 쌓여가지고 속출했다고 그래요. 외관과 다부동 방면을 지키는 국군의 우수한 장비와 화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군들이 전폭적인 지원을 했으니까 최우수 장비와 최우수 무기들을 많이 가지고 지원해 줬을 거 아닙니까? 최근에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서방 국가들이 앞다뛰어서 우크라이나의 전투 장비를 지원해 주니까 러시아가 쉽게 공격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외관과 다부동 방면을 지키는 국군의 우수한 장비와 화력을 가지고 있어서 아주 강하게 저항을 해서 그래서 북한군의 전술은 남한 청년들을 강제적으로 돌파를 못하니까 낙동강을 우선 남한 청년들을 총알바지로 북한군에 입대시킨 그 군대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을 가장 선두에 내세워가지고 공격하도록 했으니까 실제로는 남한 사람들끼리 남한 젊은이들끼리 총을 맞대고 싸워야 했던 정말 슬픈 현실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군에게는 보급이 잘 안 되어가지고 무기와 장비를 주지 못하고 미군이나 국군으로부터 노예에게서 사용하라고 북한군에서 아주 공식적으로 지시를 했다고 그래요. 이런 지시를 받은 북한군의 불만은 아주 컸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황간, 김천, 그 다음에 외관, 거창, 창녕 등 최전선에서는 이들을 모두 선두에 내세워가지고 거의 6탄으로 북한군으로 끌려갔던 남한 젊은이들이 투입이 됐으니까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도 전투에 실패를 하다 보니까 김일성도 화가 나가지고 군단장도 해임해버리고 1사단장도 그 최강이라고 있는데요. 작전은 실패로 파면을 시켰으며 연대장들도 싸그리 강등을 시켜버렸다고 그래요. 공산군 전선사령부에서는 은밀히 낙동강 일부를 도하해가지고 성공을 했지만은 국군들의 6탄 공격을 받고 이 탱크를 앞장 세워서 도하를 했는데 너무나 강하게 우리 군이 공격을 해오니까 이 탱크 자체를 놔두고 공산군들이
바로 도망을 갔다고 그래요. 김일성이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가지고 법적으로 다 의단 전장에서 전장 이탈죄로 해가지고 북한군 군들의 본보기로 그냥 현장에서 전부 다 총살로 처형을 했다고 그래요. 다부동과 외관 전투야말로 유례없는 혈전의 연속이었으며 이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낙동강선 전역에서 공산군의 붕괴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8월 16일 외관 북방의 낙동강변에서 공산군들이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9월에 공격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다 하고 있다는 내용이 첩보로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군의 B-29, 98대가 제어파식으로 계속 날아와서 어마어마한 양의 폭탄을 낙동강선 전 지역에 비오듯이 퍼부어서 공산군 전선은 물론이고 그들의 후방지까지 잘근잘근 밟아가지고 완전히 마비시켜버렸다고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연합군의 B-29 부대의 그 무차별 폭격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숨겨뒀던 산속에 깊이 숨겨뒀던 장비, 차량, 탱크, 포, 각종 보급품까지 거의 파괴가 되어버려서 전선이 완전히 마비되면서 아비규환의 생기옥으로 변한 것은 물론 사기는 완전히 땅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내용들은 미 8군 정보부대에서 외관 서북방에서 약 4만 명의 공산군이 집결해가지고 다시 대공세를 하려고 그러니까 알아서 빨리 조치를 해라 이런 정보를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폭격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낙동강선의 치열한 공방전은 1분 1초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전장의 변화에 국군과 유엔군이 고전을 하면서도 전선이 돌파될 순간이 수십 번이나 있었으나 나중에는 연합군의 제공권 확보로 전세는 국군과 연합군 쪽에 아주 유리하게 바뀌어가지고 낙동강선 방어는 아슬아슬하게 방어해내고 지켜내고 있었다고 그래요. 다음 제36탄에서도 낙동강 공방전 2부 낙동강 혈전 동부지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자님 여러분, 6.25 길동에는 이만 물러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충성!